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봤던 단어실 겁니다. 그렇죠? 뭐 사채 쓴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들어봤던 사채라는 거는 좋은 의미예요? 별로 안 좋은 의미예요? 뭔가 일상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의미잖아요. 그죠? 친구가 사채 썼다. 야, 그거 왜 했어? 이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여기서 사채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회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회사한테 돈을 빌렸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빌렸다고요? 다른 회사한테 돈을 빌렸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뭐 다른 회사한테 돈을 빌렸을 때는 사채구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그냥 문제 자체에서 사채라고 언급을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사채라고 언급을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무조건 사채는 다른 회사한테 돈을 빌렸을 때가 사채구나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공부를 한 뒤에 사채에 관한 문제도 풀어볼 거니까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 얘기는 여러분들 좀 어려운 것들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처음 들어봤던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사채는 조금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A, B라고 해볼게요. A, B, B가 접니다. 우리 회사. B가 우리 회사고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죠. A가 저라고 하고요. 저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그릴 수 있나? 네. 이렇게 보세요. A가 저고요. 요거는 뭐냐면 좀 깔끔하게 그려드리고 싶은데 접니다. A 저예요. 그거 보셨을 때 제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릴 거예요. 제가 돈을 빌릴 겁니다. 누군가한테. 여러분들은 내가 다른 회사한테 돈을 빌리기 위해선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다른 회사들, 모든 회사들 똑똑거리면서 죄송한데 저 돈 빌리러 왔습니다. 요럴 것 같은가요? 아니죠? 딱 봐도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사가 다른 회사들한테 돈을 빌릴 수 있게 거래하는 시장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여러분들 시장 가잖아요. 그죠? 똑같이 저같이 이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시장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요게 방금 말씀드렸던 시장, 사채 시장이에요. 사채 시장이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관련이 없지만 그냥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채 시장이라는 것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됐어요? 그럼 저는 사채 시장에 올려놓겠죠? 뭘 올려놓을까요? 얼마 빌릴 거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다른 회사들이 보고 이 회사한테 돈 빌려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올려놓을 겁니다. 저는 어떤 거 올려놓을 거냐면 액면 금액이라는 것도 올려놓고요. 여러분들 액면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만큼 빌릴게 라고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이만큼 빌릴게 라고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액면 금액 됐죠? 그러면 이렇게 액면 금액을 저는 얼마를 빌릴 거라고 내가 시장에 올려놓을 거냐면 액면 금액을 100만 원 빌릴게 라고 올린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D라는 회사 세 가지 회사가 또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되나요? 이 B, C, D는 뭐냐면 얘네들은 뭐냐면 얘한테 돈을 빌려줄까 말까 고민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되나요? 그러면은 저는 돈을 빌리는 회사니까 채무자가 될 거고요. 그렇죠? 얘네들은요. 돈을 빌려주는 회사니까 얘네들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됐나요? 채무자, 채권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BCD라는 회사가 저한테 돈을 빌려줄 때 얘가 100만 원 빌리겠다라고 하네. 그냥 빌려줘야지. 이러면서 빌려주나요? 아니죠. 이 BCD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얘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빌려줄까요? 뭔가 이자를 챙기려고 돈을 빌려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A 회사인 제가 돈을 빌리겠다라고 하는 금액이 액면금액 1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만 원을 빌릴 건데 뭐도 같이 올려놔야, 이 시장에 올려놔야 BCD가 돈을 빌려준다고요? 얼마 이자를 주는 회사인지. 그렇죠? 그럼 우리 회사가 주겠다는 이자율을 액면 이자율이라고 해놔요. 됐어요? 우리 회사가 이자 요만큼 줄게 라고 하는 이자가 액면 이자율입니다. 됐죠? 액면 이자율은 몇 프로냐면 1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한테 돈 빌려주면 10% 주겠다. 이렇게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 BCD가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어떤 고민을 할 것 같아요? A 회사한테 빌려주는 게 이득인가? 아니면 또 뭐 EF 뭐 이런 회사들한테 빌려주는 게 이득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빌려줘야 이득인가 BCD가 많이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겠다는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시장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이자율. 시장 이자율은 이 사채 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BCD가 A 회사한테 빌려줄 때 뭘 고민할까요? 시장 이자율이 더 큰가? 아니면 이 회사가 주는 액면 이자율이 더 큰가? 요거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30%래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다른 회사가 지급하고 있는 평균 이자율이 30%는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A 회사는 이자를 10% 준답니다. 그러면 A 회사한테 누가 빌려주고 싶어요?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비교해 드릴 겁니다. 보세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B. 지금 B가 다 채권자라고 했습니다. 얘도 채권자, 얘도 채권자, 채권자. 되나요? 그래서 이 사채와 거래되는 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회계처리겠죠. 회계처리. 맞아요. 회계처리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럼 봤을 때 B가 A한테 빌려준 경우랑 또 C가 A한테 빌려준 경우랑 D가 A한테 빌려준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겁니다. 되나요? 얘도 얘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얘도 얘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얘도 얘한테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항들을 한 번씩 보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채권자들이 A라는 회사한테 빌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죠. A 회사는 여러분들 지네가 주는 A 회사가 주는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10%. 우리 회사한테 돈 빌려주면 10% 이자 줄게 이렇게 해놨다고요. 되나요? 그러면 B라는 채권자는 뭐랑 비교한다고요? A 회사인 액면 이자율과 뭐랑 비교한다고요? 시장 이자율을 비교한다고요. 되나요? 너무 당연한 논리죠. 그렇죠?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비교할 겁니다. 그럼 보셨을 때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A 회사 이자 액면 이자율 10%. A 회사한테 빌려주면 10% 줄 거라라고 A 회사가 이렇게 사채 시장에 공시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 이자율을 따져보니까 얘도 10%래요. 됐어요? 그러면 A 회사한테 돈 빌려주면 평균 이자 정도는 받네. 최소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 정도는 받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되나요? 지금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는 단어가 액면 발행이다. 이렇게 불러요. 액면 발행.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A 회장, A 회사 입장, 회계처리가 중요합니다. A 회사 입장. A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B가 돈을 빌려주면 뭐가 생겨요? 당연히 빚이 생기겠죠. 빚이. 맞아요. 빚 생기는 거 맞아요. 그 빚이 뭐라고요? 부채, 사채라고요. 부채의 증가. 됐나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 사채 얼마로 잡을까요? 액면 금액 100만 원. 왜요? 나 100만 원 빌리겠다라고 했으니까. 되셨나요? 됐죠? 근데 보세요. A 회사는 B 회사한테 여러분들 얼마 받을 거예요?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액면 금액 100만 원을 그대로 빌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빌렸다라고 하면 현금 얼마예요? 100. 이게 끝이에요. 분계가. 간단하잖아요. 저는 방금 여러분들 이자율 가지고 얘기했지만 실제 시험 때는 이렇게 나와요. 사채 액면 금액 100만 원인데 받은 돈도 1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저희가 분계 문제 풀 때는 이자율을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럼 이제 C 보죠, C. C가 빌려줬습니다, 이번엔. 똑같이 A회사 액면 이자율 얼마였어요? 10%. 맞아요. 근데 시장 이자율을 비교해 보니까 시장 이자율은 20%입니다. 20% 됐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C라는 채권자는 A 회사한테 빌려주고 싶을까요? 안 빌려주고 싶을 겁니다. 그죠? 뭐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율이 평균 20%인데 이 회사는 10%밖에 안 준다고 했는데 누가 빌려주고 싶어요? 맞아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 이자율이 더 이렇게 큰 상황 맞나요? 지금?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시장률이 더 크다라고 해서 할인 발행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액면 발행, 할인 발행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회사는 이자율이 10%만 줄 거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 이자가 20%라고 했죠. 그러면 C라는 채권자가 우리 회사인 A 회사한테 이렇게 빌려주고 싶다고요? 안 빌려주고 싶다고요? 안 빌려주고 싶을 겁니다. 야, 너네 회사 이자 조금밖에 안 주잖아. 이렇게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맞아요? 됐어요? 그럼 보세요. 항상 우리 회사는 얼마 빌리기로 했다고요? 처음에? 얼마 빌리기로 했어요? 부채의 증가 얼마예요? 100만 원. 항상 액면 금액이잖아요. 요거 빌리겠다라고 했으니까 항상 사채라는 부채는 액면 금액으로 분기를 하는 겁니다. 되나요? 근데 얘도 똑같이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칠게요. C랑 제가 A인데 C한테 쇼부를 쳤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자율이 적긴 적은데 어떻게든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C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90만 원만 줄게. C가 저한테 90만 원만 줬으니까 저는 90만 원만 받았겠죠.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요때는 100만 원 다 받았는데 요때는 이렇게 10만 원만큼 덜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자가 적으니까요. 야 내가 너한테 빌려주긴 할 건데 너네 회사가 이자가 적으니까 100만 원은 다 못 주겠고 90만 원만 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제가 A라고 했죠. 우리 회사는 지금 얼마 받았다고 C회사한테? 90만 원이요. 그렇죠? 근데 사채는 항상 내가 빌리겠다라고 했던 액면 금액으로 잡는다라고 했잖아요. 사채라는 부채는. 그죠? 내가 90만 원을 빌렸지만 나중에 갚을 때는 100으로 갚는 겁니다.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를 더 갚는 거예요? 90만 원 빌렸는데 100으로 갚을 거면 10만 원 더 갚는 거 맞나요? 왜 굳이 10만 원을 더 갚는다고요?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이자를 적게 주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인 발행, 돈을 덜 받은 거래다. 이런 뜻인 거예요. 돈을 덜 받은 거 맞잖아요. 얼마만큼요? 10만 원만큼요. 되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제가 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나눠버리고요. 이렇게 나눠버리고
요거가 재무상태표로 가져가라고요? 요거 재무상태표. 보세요. 차변이 자산 자리고요. 그죠? 대변이 무슨 자리예요? 부채랑 자본 자리 맞나요? 그렇죠? 재무상태표라는 장부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지금은 뭐 얘기하고 있어요? 부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사채 얼마 잡았어요? 100만 원. 지금 요거 사채 100만 원 잡은 거 맞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채 100만 원만 써놓으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내가 받은 건 90만 원밖에 없거든요. 왜 100만 원 빌리겠다는데 왜 9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요? 이자가 적었다고요. 이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장부를 보는 사람들한테 사채는 100만 원, 우리가 100만 원으로 갚을 건데 이렇게 90만 원만 받았어요 라는 걸 표시해 줘야 된다고요. 항상. 됐나요? 우리가 100만 원을 갚을 건데요. 100만 원을 C한테 나중에 갚을 건데 우리가 돈 받은 거는 90만 원밖에 없어요. 이렇게 표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장부를 쓸 때는요.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100만 원에서 10만 원만큼 더한 금액이 나와야 될까요? 빼야 되는 금액이 나와야 될까요? 뭔가 여기서 사채 100만 원을 갚을 건데 10만 원만큼 덜 받아가지고 90만 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이 덜 받았다라는 발행을 할인 발행이라 부르고요. 이렇게 10만 원만큼 뭔가 빼는 항목이 들어가려면 제가 항상 장부의 금액을 산출하려면 분계를 통해서 산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요때 계정 과목이 뭐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봐봐요. 요렇게 계정 과목이 길다고요. 이제부터 하는 것들은. 제가 괄호 요렇게 표시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차감 계정이라고 해요. 차감. 그럼 얘는 뭐의 차감 계정일까요? 사채의 차감 계정이겠죠. 써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사채의 차감 계정.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 차감 계정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앞쪽에서 차감 계정, 감가상각 누계, 뭐 대손충당금 이런 것들 얘기했었어요. 그게 뭐예요? 몰라도 된다고 여러분들 아직은. 근데 그런 차감 계정이라는 내용 자체가 중요하니까 영상은 항상 보시라고요. 영상을 보시되 제가 문제 풀 때 더 잡아 드릴 거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차감 계정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항상 반대쪽에 써라. 요거만 기억하라고요. 반대쪽에 써라. 사채는 대변이었죠. 부채니까. 차감 계정이라는 할인반의 차감은 사채 차감 계정이니까 어느 변에 써야 돼요? 반대쪽. 무조건 차변에 쓰라고요. 무조건 반대쪽. 됐나요? 그래서 요때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요? 10만 원. 요렇게 분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요렇게 우리 회사가 돈을 빌렸잖아요. 100만 원 빌릴 거였는데 90만 원밖에 못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이자율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10만 원만큼 덜 받았죠. 근데 10만 원만큼 덜 받았지만 나중에 갚을 때는 얼마로 갚을 거라고요? 항상 액면 금액인 100만 원으로 갚는 게 사채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저는 얼마를 손해보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10만 원인 겁니다. 왜요? 지금 돈을 빌렸을 때 90만 원 받았지만 100으로 갚을 거니까 10만 원 뭔가 손해보겠죠. 그래서 이 할인반의 차금은 나중에 추후에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누가 봐도 손해보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됐나요? 됐어요? 됐죠? 요거는 왜 요런 계정 과목을 안 썼어요? 할인반의 차금 같은 걸? 요거는 우리 회사가 주는 이자율이랑 다른 회사가 주는 이자율은 똑같으니까. 맞아요. 굳이 돈을 요렇게 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시작 이자율보다 적기 때문에 요렇게 돈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되셨을까요? 됐죠? 사채의 기본적인 분계입니다. 요런 분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 분계가 잘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기본 분계만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좀 해주세요. 어려우시겠지만. 아시겠죠? 됐죠?
요 재무상태표까지 요거를 제가 이렇게 좀 진하게 할게요. 요거를 그냥 큰 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세트. 이후에 조금 보기 편하시죠? 이렇게 한 세트. 그 다음에 이제 얘 볼게요. 얘. 얘입니다. 예. 얘 보셨을 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돈을 똑같이 받는 경우가 있었고요. 돈을 덜 받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번에 뭐 해야 돼? 돈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한번 해봐야죠. 맞아요. 이번에 A 회사는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였어요? 항상 10%였잖아요. 10%. 맞아요. 이번에 시장 이자율이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이번 무슨 이자율이 커요? 액면 이자율. 우리 회사가 주는 이자율이 크네요. 이번에.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할증 발행이라고 표현한다고요. 할증 발행. 뭔가 할증 돈을 더 받았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보죠. 항상 여러분들 사채라는 부채는 부채 증가는 무슨 금액으로 잡는다라고 했어요? 액면 금액. 100만 원 항상 동일하다고요. 됐어요? 됐죠? 액면 금액으로 항상 동일합니다. 됐죠? 액면 금액으로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으로 또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렸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주는 이자율이 커요? 시장 이자율이 커요? 우리 회사가 주는 이자율이 더 큰 거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우리 회사가 이번엔 갑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빌려주고 싶다고 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요? 이자가 세니까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는 이자가 적기 때문에 돈을 덜 받았잖아요. 그죠? 이때는 이제 돈을 요렇게 더 받는 거예요. 야, 나 100만 원으로 갚을 건데 110 줄 사람. 이러는 겁니다. 왜 그런다고요? 우리 회사가 이자가 세니까.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재무상태표라는 걸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재무상태표. 저희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저랑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보시면 됩니다. 또 자산, 부채, 자본. 그렇죠? 사채 얼마예요? 항상 100만 원. 100만 원 맞아요. 근데 저 이번엔 여러분들 돈 얼마 받았다고요? 이번에 우리 회사 이자가 셈으로써 110만 원 받았다라고 했죠. 그렇죠? 항상 돈을 이렇게 덜 받던 더 받던 항상 장부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여기 얼마 받았다고요? 110만 원 받았다고요. 110만 원. 그럼 이번엔 여러분들 이번엔 10만 원만큼 더하는 계정 과목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빼는 계정 과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뭔가 딱 봐도 더하는 계정 과목이 필요하겠죠. 110만 원 받았으니까 요 계정 과목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인 겁니다. 그럼 이번에 여러분들 사채에다가 사채 100만 원에다가 10만 원을 더했어요, 뺐어요. 이번엔 더하는 계정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 뭐라고 부르냐? 요렇게 부릅니다. 사채의 가산 계정이다. 요렇게 불러요. 아까 차감 계정은 사채랑 반대쪽 변에 쓰라고 했죠. 근데 가산 계정은요. 더하는 거니까 같은 변에 쓰는 거예요. 이런 재무상태표 이런 거는 볼 줄 모르셔도 된다고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렇게 그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자금 1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시는 겁니다. 되나요? 요거도 제가 진하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이걸 다른 색으로 할까요? 이것도 별로 보기 안 편한 것 같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할인 발행했던 얘랑 할증 발행했던 얘를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색깔로 제가 이렇게 테두리를 그려드렸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분계에서 얘 아니면 얘가 나와요. 이 액면 발행했던 얘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항상 할인 발행했다, 할증 발행했다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돈을 덜 받던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더 받던 사채라는 건 액면 금액으로 잡는다. 요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겁니다. 돈을 덜 받던 더 받던 항상 액면 금액으로 잡았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여러분들 회계 처리할 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뭐 얘는 뭐 당연하겠죠. 얘는 뭐 당연할 거고. 액면 발행. 됐어요? 항상 사채는 액면 금액이라는 것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항상 사채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액면 금액이라는 말을 언급을 해줄 겁니다. 문제에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사채의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회계 처리요. 네, 항상 시험 때는 이렇게 언급을 할 겁니다.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을 나올 거예요.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 제가 액면 금액은 뭐로 잡으라고 했어요? 사채라는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발행 금액은 뭐냐면 내가 우리 회사가 빌린 돈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했던 이자율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근데 제가 굳이 이자율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뭐 회계 1급에서는 거의 다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들 윗단계 과목 시험에서는 모두 다 이자율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율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회계 1급, 전산회계 1급은 솔직히 못 따도 상관없습니다. 전산회계 1급은. 근데 그 윗단계 시험들은 무조건 따야 되기 때문에 윗단계 위주 시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저 발행금액 이렇게 나와 있죠. 저 받은 돈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9,500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뭘로 입금됐다고요? 발행가액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보통 예금이 증가되겠죠? 얼마요? 9,500만 원이요.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저 액면 금액이 1억이죠. 받은 돈은요? 9,500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할인 발행이에요? 할증 발행이에요? 요거부터 맞춰주세요. 할인 발행이에요? 할증 발행이에요? 당연히 할인 발행이죠. 할인 발행. 돈을 덜 받았다. 돈을 더 받았다라고요. 지금 딱 봐도 돈을 덜 받았잖아요. 얼마만큼요? 500만 원만큼요. 맞아요. 그래서 차변에 사채 뭐에 할인 발행 차금 얼마예요? 500만 원. 이렇게 분기를 하시면 끝이라고요. 물론 사채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무조건 쉽게만 나오진 않겠죠. 그렇죠? 어렵게 나오는 것들은 이따가 풀어볼 거라고요. 아시겠죠? 저희 전산회계 1급에서 사채 관련 문제 중 가장 어렵게 나왔던 실제 시험 문제를 저랑 풀어볼 겁니다. 저랑은 쉬운 것만 풀어오면 안 돼요. 항상 어려운 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죠. 어렵게 나올 수 있을 텐데.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보죠.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이 나온다라고 했죠? 요게 더 크답니다. 그럼 뭐예요? 할인, 발행. 맞아요? 지금 발행 금액 받은 돈이 9,500. 액면 금액 1억. 얘가 더 커가지고 할인 발행이 나왔잖아요. 할인 발행. 됐어요? 그 다음에 액면 금액과 이번에 반대로 발행 금액. 요럴 때는 언제예요? 뭘 때예요? 할증, 발행. 요렇게는 기억을 하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사채 문제
됐죠? 요런 예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금으로 발행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항상 사채라는 계정은 액면 금액으로 잡는다라고 했고 발행 금액은 항상 받은 돈이라고 했으니까 100만 원 빌릴 거였는데 90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10만 원만큼 덜 받았겠네라는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긴다고요. 됐나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분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빌릴 때 사채 시장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채 시장은 여러분들 집 구할 때 여러분들 모든 건물을 똑똑거려요. 직방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집을 찾으세요. 제가 이번에 집 구할 때는 여러분들 직방을 찾아가지고 집을 구했거든요. 조금 더 편리하게. 그러면 이 사채 시장도 이렇게 돈을 잘 융통할 수 있게 뭔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잖아요. 맞아요. 이 사채 시장을 관리해주는 회사가 공짜로 할까요? 아니죠. 뭔가 돈 좀 받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편리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공짜로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이 상태에서 사채 발행 비용이 5만 원이다. 이렇게 언급까지 나오는 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채 발행 비용이라는 여러분들 사채 돈을 빌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막 구두로 약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돈 빌렸어. 나중에 갚을게 하고 또 끊는 게 아니죠. 그렇죠? 차용 증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사채 시장에 내야 되는 수수료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돈을 빌릴 때 돈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사채 발행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채 발행 비용. 의미가 뭐라고요? 돈을 빌릴 때 써야 되는 돈. 됐나요? 됐어요? 이 사채 발행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요게 여러분들 시험에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려고 이걸 끌고 온 겁니다. 보세요. 지금 C가 A한테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 맞나요? 그쵸? C가 A한테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쵸? 요 상태에서 원래 우리 회사는 액면 금액 100만 원을 빌리려고 했는데 C가 얼마만 줬어요? 90만 원만 요렇게 준 거 맞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채 발행 비용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는 요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요렇게 사채 시장을 관리해주는 회사가 그냥 B라고 가정을 할게요. 되나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100만 원 빌리겠다라고 사채 시장에 공시를 해놓고 C라는 회사가 A 회사한테 빌려준다라고 했을 때 C라는 회사는 이 사채 시장인 B 회사한테 90을 줘요. 됐나요? 그러면 사채 시장을 관리해주는 B 회사가 C라는 회사한테 90만 원 받았죠. 이 90만 원 B가 먹어요? A한테 줘야 돼요. A한테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얘가 빌리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 제가 좀 더 깔끔하게 해드리면 이렇게 C, A, B 90만 원 빌릴 때는 이렇게 90을 주고 이런 식으로 90을 주는 거래라고요. 되셨나요? 됐어요. 근데 항상 이 B라는 회사가 뭘 요구한다고요? 사채 발행 비용을 요구한다고요. 사채 발행 비용.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 C한테 B는 90을 받았죠. 그러면 사채 발행 비용이 제가 5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5만 원을 빼고 얘한테 90을 주는 게 아니라 85만 원만 줘요. 이해가 되셨나요? 요 논리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사채 발행 비용은. 됐어요? C라는 채권자가 B라는 회사한테 90만 원을 지급하지만 얼마 뺀다고요? 사채 발행 비용 5만 원을 뺀 나머지 85만 원만 A 회사인 저한테 준다고요.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A였잖아요. 우리 회사는 90만 원을 받는 거예요? 85만 원만 받는 거예요? 85만 원만 받는 거 맞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분계를. 요거는 비용이 없을 때였고 요거는 비용을 만들었습니다. 됐죠? 이럴 때는 항상 사채라는 계정 과목은 액면 금액으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0만 원을 받아요. 85만 원만 받게 돼 있었어요.
5만 원 요렇게만 받는다고요. 그러면 결국에 원래는 요렇게 100만 원을 빌리려고 했고 9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인 반환차가 10만 원만큼 덜 받았다라고 표시를 해놓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100만 원 빌리려고 하는 건 똑같고 얼마만 받았어요? 85만 원만 받았나요? 그러면 저는 결국에 돈을 얼마를 덜 받은 거예요? 15만 원을 덜 받게 된 거예요. 맞아요. 요때는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 받은 돈의 차이가 10이었지만 요때는 액면 금액과 받은 돈의 차이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15로 바뀌었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할인 발행 차금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15가 돼야죠. 15만 원만큼 덜 받았는데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이 15 요렇게 바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냥 진짜 어느 책이든 이 사채 관련 비용 있죠. 제가 방금 사채 발행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규정이 외우라고 나와 있어요. 사채 발행 비용은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가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차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모든 책 규정에 이렇게 보면 도대체 저는 학생들을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써놓은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어렵잖아요. 내용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방금 저희가 이렇게 기본적인 회계 처리에서 사채 발행 비용이 5만 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받은 돈이 늘어요, 줄어요? 받은 돈이 이렇게 90이었지만 이렇게 사채 발행 비용이 5만 원 있음으로써 이렇게 발행 비용 받은 돈이 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5만 원 빼간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요 5만 원 줄었죠. 요 말을 책 규정에서는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고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 사채 발행 비용이 있을 거니까 내가 돈을 덜 받겠구나. 요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할인 발행 차감입니다. 할인 발행 차감. 할인 발행 차금은요. 처음에는 10만 원이었지만 얼마가 됐어요? 15만 원. 할인 발행 차금이 5만 원만큼 커졌어요? 적어졌어요? 커졌죠. 이런 것들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요 문장을 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돈을 덜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외워버리잖아요. 나중에 힘들어져요. 정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돈을 덜 받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C, A, B였죠. 요렇게 90을 줬고 그렇죠? 요렇게 5만 원을 빼서 얼마 준다고요? 저한테 85만 원 준다고 했죠. 그렇죠? 요렇게 돈을 덜 받는 형태가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90을 받아요. 90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따로 B한테 주식 발행 비용 5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잖아요. 90을 받아서 5만 원을 따로 주던 결국에 85만 원만 받은 꼴인 거고 5만 원을 빼고 85만 원만 받아도 85만 원만 받은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회계 처리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돈을 덜 받았다는 회계 처리부터 보시고요. 저랑 실제 문제 푸실 때 다르게 회계 처리되는 건 어떻게 될까를 한 번 더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제가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할증 발행 차금에 차감한다라는 말씀을 안 드렸죠? 요걸로 볼게요. 위에서 그냥 요 분기에서. 여기서 사채 발행 비용이 똑같이 5만 원 들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현금이 얼마가 돼요? 110이 아니라 105만 원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액면 금액 100만 원과 받은 돈 105만 원의 차이가 얼마밖에 안 돼요, 이제. 차이가 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증 발행 차금도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이렇게 차감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되셨나요? 다 비슷한 논리라고. 비슷한 논리.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요렇게 돈을 덜 받는구나. 요런 의미를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됐죠? 그래서 요런 회계처리고요. 여러분들 잠깐 거기 보실까요? 128페이지 아까 그 문제 예제 문제를 써놓을게요. 제가 예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항상 여러분들 사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제가 뭐부터 잡으라 그랬어요? 사채부터 잡으시라고요. 사채. 부채 증가 얼마예요? 600만 원. 액면 금액이 600만 원이라면서요. 맞나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발행 금액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받은 돈. 맞나요? 그러면 받은 돈 얼마로 어디로 받았대요? 보통 예금에 입금됐대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이라는 통장이 증가하는 자산 증가 얼마래요? 580만 원. 되셨나요? 됐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인 분기 한번 해보세요. 600만 원인데 얼마만 받았다고요? 지금 580만 원만요. 그러면 20만 원만큼 할인 발행이에요? 할증 발행이에요? 뭐예요? 할인 발행. 맞나요? 할인 발행 돈을 덜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예요? 20만 원 요거 맞나요? 그렇죠? 항상 지금처럼 사채 발행비라는 얘기가 나와도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분계를 먼저 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채 발행비 10만 원을 이 분계에 껴넣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한 번에 하면 헷갈립니다. 한 번에 했다가 차변 대변 금액이 안 맞는다. 그럼 여러분들 멘붕 와요 진짜로. 됐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채 발행비는 제가 10만 원만큼 덜 받는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아니면 지금처럼 현금으로 따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제가 이거 두 가지 케이스였죠.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를 제가 둘 다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사채 문제가 지금 제가 오래 하고 있지만 사채 쪽은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는데 이제 가끔씩 합격률이 막 엄청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전국 합격률이. 그럴 때가 사채가 튀어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어려워하는 걸 맞추시라고요. 남들이 쉬워하는 건 누구나 맞춥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 다 설명드릴게요. 문제를 쓱 바꿔볼게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분기를 해본 거예요. 두 가지. 둘 다 결국에 사채 발행비 10만 원 든 건 똑같아요. 근데 사채비 발행비와 관련된 회계 처리가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로 출제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보죠. 우선 이런 식으로 사채 발행비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기본적인 분기는 써놓고 시작하시라고요. 항상. 되셨나요? 기본적인 분기 써놓으시고 이 첫 번째 케이스 보니까 뭐래요? 발행가액이 580만 원이었는데요. 납입금은 내가 받은 돈은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입금됐다. 580만 원 받을 거였는데 10만 원 제외한 금액만 입금됐으니까 입금된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 얼마요? 70. 맞아요. 그러면 액면 금액이 600이었고 받은 돈이 570이니까 차이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30으로 바뀐 거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 금액이 얼마로 돼야 돼요? 30. 요렇게 된다고요. 되셨나요? 방금 위에서 계속 했던 연습 문제였죠. 됐죠? 요 상태에서 이제 요 문제도 한번 볼게요. 요 문제.
요 문제 보셨을 때 사채 또 액면 금액 총액이 6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발행 금액은 5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80만 원 돼 있고요. 그러면 똑같이 액면 금액 600만 원 잡고요. 받은 돈 580만 원 잡고요. 보통예금 입금됐고요. 그리고 사채 발행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우선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가 우선 10만 원 이렇게 튀어나와야 된다고요. 우선 현금으로 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으신가요? 그럼 보세요. 액면 금액은 600이죠. 저 보통 예금으로 받은 돈은 얼마라고요? 580이잖아요. 보통 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580인데 현금으로 도로 얼마 줬다고요? 10만 원이요. 그럼 결국에 지금 사채를 발행받을 때는 결국에 570만 원만 받은 꼴이잖아요. 보통 예금으로 580 입금됐고 10만 원 현금으로 도로 줬으니까. 맞아요. 그럼 결국에 차이가 또 얼마인 거예요? 30인 거라고요. 그래서 할인 발행 차감도 또 3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케이스인 사채 발행비 회계 처리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 두 번째 케이스인 사채 발행비 회계 처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했던 얘 아니면 얘가 주구장창 나오다가 출제위원분들이 조금 어렵게 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의 케이스 중에 한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요거 무조건 맞추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무조건 맞추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조건 맞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사채 발행비와 관련된 회계 처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정도만이라도 그냥 단순히 이해라도 하고 하시라고요. 당장 기억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어렵지만 사채와 관련된 회계 처리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